일바. 한지다님 일바. 빠빠빠빠빠빠빠빠빠. 은혜 왔어요. 베니 누나는 삼바. 한예지 학생 안녕하십니까? 1교시 늦게 들어왔습니다. 사빠? 그거는 씨름. 네. 1교시를 끝나고 나니까 네, 우리 구독자 수가 한 5명 늘었습니다. 맴매 늦게 오는 학생들 맴매. 커피 사러 갔어. 커피. 박민우 학생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좋아요는 2개야. 매국노들이 몇 명이 있어요 지금. 네. 매국노들이 애국 활동을 이제 시작할 것 같아요. 네, 좋아요를 누르는 네, 애국 활동을 시작하셔야 돼요. 영희 아빠님 입장했습니다. 저도 빨간 컵에 따순 우유 한 잔 마시고 있어요. 아이 행복해라. 그게 그렇게 행복해요? 참네. 우유가 행복하구나.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시는군요. 네, 정소영 학생 들어왔습니다. 네. 내 사랑 엄마 오셨습니다. 우유를 먹고 행복한 거는 행복한 거예요. 저는 우유를 먹으면 바로 화장실로 뛰어가요. 대장에 문제가 있지요.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저희 아버지 성함은 홍길동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우유는 사랑이에요. 노노노노노는 하수빈. 네. 그렇겐 안 돼. 네, 이거죠. 네. 강수지와 합을 겨루든 하수빈. 남자라는 소문이 있었죠. 네. 다 내 탓입니다. 그렇죠? 엄마 닮아서 그렇습니까? 제가? 아빠 닮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군요. 네. 나에게 우유를 먹을 수 있는 네, 권리를 박탈하신 엄마. 락토프리? 우유 추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다 왔나? 아직도 한 4명 안 왔네. 얼른 오너라. 이리 오너라. 공부하라. 이리 오너라. 우유는 가볍게 패스. 세상에 먹을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소주? 두유에 소주 타서? 네. 뭐 여기 온 학생들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신대방 삼거리 장소를 얘기해버리고 말하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28기 노무사 애들 2명하고 예전부터 약속이 있어서 나도 왔다. 오빠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왔또요 이렇게 해야지. 왔또요. 다시 해봐. 오빠 나도 왔또요 이렇게 해야지. 겹살이 베니초코 누나가 더 언니 거예요. 학생들하고 작년 합격생들이죠. 즐거운 시간을 갖기로 했고요. 아까 카톡방에 올려드린 대로 현재 공부하는 수험생분들 중에 우리는 언제나 가는 곳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어라. 예,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언제까지? 민도 노무법인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렇죠? 네. 세상의 모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민도 노무법인 건설의 그날까지 5년 걸리죠. 때까지 세상의 모든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는다는 목표 아래 우리는 만남들을 가져가고 있어요. 자리가 포장마차에는 4명이 앉을 수 있는데 의자를 붙이면 5명이 앉을 수 있기 때문에 2명 정도 학생들 중에 와서 합격생들의 노하우를 그 다음에 또 합격한 후에 벌어지는 일들 준비 좀 해오라고 했어 내가. 합격한 후에 뭔 일이 생겼는지 좀 재밌는 걸로 준비해와라. 오실 분들은 카톡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리는 지금 한 자리밖에 안 남았어요. 네, 이제 공부해볼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단톡방에서 올려드린 노동관계 행정쟁송법 교재 원고를 펴주시면 됩니다. 매직 통합 실전 연습 행정쟁송법 노동관계 행정쟁송법 여러분들께 내용 보라는 거여서 원고에서 페이지 수하고요. 페이지 수는 나중에 출간할 때 바뀔 수도 있어서 페이지 수 그냥 뺐어요. 오히려 페이지 수를 넣어놓으면 혼란을 줄 수도 있어서 뺐고,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머리말 프리페이스 부분도 뺐습니다. 뺐고 컨텐츠 목차부터 넣었어요. 목차에 보시면은 1편에 노동위원회 제도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신 분은 어디냐면 이 노동위원회 제도 1편에서 매직 5예요. 5번째 행정적 사법적 구제 절차와 행정적 구제 절차의 관계, 이거를 설명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좀 어렵죠? 문제는 나올 수 있는 부분 맞고요. 그래서 이 5번에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 앞에 있는 매직 1, 2, 3, 4까지 3, 4 랄랄랄랄랄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5번을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행정이라고 하더라도 노동법 교과서와 편제를 맞추기 위해 개별적 근로관계를 앞에 배치하고 3편 뒤에 집단적 노사관계를 배치했어요. 전에 한번 노동행정 논점 세트에서 설명드린 대로 개별적 근로관계에는 부당해고 등 구제 절차,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절차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전 시간에도 얘기했던 휴업수당 감면에 대한 구제 절차, 그리고 산재 고용보험법은 그냥 뺀다고 했고요. 보험급여 결정 등 돈을 안 주겠다와 줬다 뺏겠다까지죠. 징수결정 줬다 뺏겠다까지 등에 대한 구제 절차 산재보험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개별적 근로관계에 지금으로서 정말 중요한 교원의 권리구제 절차, 이게 개별적 근로관계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적 노사관계 3편으로 가시면은 다 이제 노조법이고요. 노동조합법에 노동조합의 설립 관련된 문제 우리 시험에 3번이나 출제가 됐고요. 3번. 그 다음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1번 출제됐었죠. 이렇게 우리 노동행정 교과서에는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보험여부가 처분 이거 지우려고 했는데 넣었네. 넣었으면 뭐 넣지 뭐. 첫 번째 파트 1 노동위원회 제도 들어가겠습니다. 테마 1 노동위원회 가보시고요. 참조조문에 있는 관련 법령은 펫두 생략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로 올라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자 1번 의의죠. 노동위원회란 뭐 이렇게까지 쓰게 되냐 답안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요. 합격하려면 얼마나 공부를 해야 하려나요? 학생분들 정말 대단하시네요. 응원해요. 2년. 아씨 욕같다. 2년 그러면 3년 안 욕같다. 그러면 1년 더 해야 되네. 2년에서 3년 평균이 2년 반이에요. 노무사는 평균이 2년 반 합격할 때까지. 노동위원회란 노동쟁의를 조정하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차별시정 신청 등의 사건을 심판하는 행정위원회를 말한다. 행정기관이죠. 행정기관이고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입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서는 부당해고 등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한 구제신청 요것만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행정위원회란
행정관청으로서 예, 행정청은 어떻게 구분되죠? 예, 행정청은 행정기관들 중에 하나죠. 행정기관은 국가기관 쪽도 있겠고 지방자치단체 기관 쪽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국가기관 쪽의 행정청을 우리가 행정관청이라고 합니다. 행정관청. 예, 관자를 집어내면 국가 쪽이에요. 관자를 집어내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쪽의 그 행정청을 우리가 협의행정청이라고 하죠. 예, 협의행정청. 뭐 그 정도 뭐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문위원회나 조정위원회와 달리 뭘 할 수 있다. 예,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내리고 집행권을 갖는다. 구제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구제명령을. 그다음에 9번 가시면 예,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 하에 중노위, 진노위, 특노위로 구분한다. 그러나 특노위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네, 특노위는 수업 중에도 말씀드린 대로 개별법에 별도로 설치 규정이 있을 때 그때만 다루는 거고, 네, 특노위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 중노위, 진노위 두 개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성. 노동위원회는 3자 구성 조직 원리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렇죠. 네, 이따 봐요. 내 사랑 엄마. 샤넬백 들고 와줘요. 네. 아, 샤넬맘님이 샤넬백을 들고 다니셔서 샤넬맘이시구나. 그러면 삼겹살님은 삼겹살을 먹어서 그렇고. 네. 베니초코님은 애기 이름이 벤이고. 네. 내사랑님은 내사랑이고. 그런가? 그렇군요. 그래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이렇게 돼 있죠. 근로자위원이랑 사용자위원은 당연히 같은 수여되고요. 위에 참조조문에 보면 법령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공익위원은 뭐 이런 공익위원들이 있다. 뭐 심판 담당만 신경 쓰시면 되죠. 심판. 그 다음에 답안지에 로마자 4번은 좀 써주시고요. 네, 7글자만 쓰면 돼요. 7글자. 7글자 이거 쓰면은 한 93점 정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 분명히 모르실 겁니다. 요거는 행정법 개념이 아니라 행정학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기존의 입법부나 사법부가 담당할 수 없는 업무를 처리하는 위원회로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행정부로부터 독립을 시켜요. 독립을 압력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가진 준입법적, 준사법적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노동위원회예요. 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요. 중앙노동위원회 규칙을 만들죠. 네, 준입법적 작용도 하고요. 그렇죠?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판정에 대해서 심판을 하죠. 행정 심판을 하죠. 예, 준사법적 업무도 담당을 하게 되고요. 구제명령도 하죠. 네, 행정 업무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입법과 행정과 사법의 3부를 넘어서는 초월하는 뭐라고요? 사부. 이른바 사부로 일컬어집니다. 그러니까 행정부로부터도 독립된 위원회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중도인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예요. 우리나라 중도인은 어떻게 될까? 위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참조조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한다. 잠깐 볼까?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 보시면은 6조입니다. 6조. 노동위원회법 6조 이렇게 보시면은 쭉 내려가 갖고 사망하고 사항을 한번 보세요. 사망하고 사항을 보시면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방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해요. 그 다음에 공익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지방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철저하게 관리를 받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와봐야 그것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완전히 흡수된다. 흡수되기 때문에 중노위의 판정에 대해서만 소송에서 다퉈라 라는 재결주의 규정이 도입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중노위를 보시면 중앙선관위, 금융통화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독립규제위원회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중앙노동위원회. 그래서 노동위원회법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위에 참조문에 있어요.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게 이제 독립규제위원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밑에 보면 but 그러나 중노위는 노동위원회법 제2조 2항에 보면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설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고용노동부로 돼 있으면 안 돼요. 밖에 있어야 돼요. 밖에. 고용노동부는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되어 있다.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독립성이 저해되겠죠.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 중노위 위원들을 위촉을요. 완전한 독립성을 갖춘 독립규제위원회라고 보기는 힘들다. 미국은 완전한 독립규제위원회가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거를 베낀 건데, 근데 베끼는데 그 독립성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한 거예요. 네, 밑에 관련 판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판례 보시면 노동위원회 제도는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고 싸다 이거죠. 빠르고 싸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구제를 받도록 하기 위한 행정적 구제제도다. 그래서 2020년도 우리가 최근에 다뤘던 그 최신 판례 기억나시죠? 정년에 도달하는 등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등으로 인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구제의 이익이나 소의 이익을 인정하자, 권리보호 이익을 인정하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회사 직원으로서 근로자의 지위가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건 맞지만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이 행정적 구제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직은 소액이 인정된다라고 왔던 판례. 거기서 판례가 주되게 짚었던 게 바로 이 노동의 제도의 이러한 특징이죠. 신속하고 싸다. 신속하고 싸다. 이거예요.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되면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거나 휴직을 시키거나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했을 때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하여 일반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방법 외에 이게 바로 해고 무효 확인해소, 정직 무효 확인해소와 같은 사법적 구제 절차를 말하는 것이죠. 민사소송 얘기하는 거 말하는 거고 원래의 구제 방법이에요. 본래적 구제 방법인 사법적 구제 절차 외에 구제 방법 외에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인 구제 제도를 따로 마련하여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있는 공단에 대한 심사 청구라거나 아니면 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도 행정부가 하는 구제 절차는 다 행정적 구제 절차예요. 사법부가 하는 구제 절차는 전부 다 사법적 구제 절차예요. 그래서 산재법에 있는 심사나 재심사 청구도 행정적 구제 절차라고 부릅니다. 이런 걸 따로 마련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은 당해 물론 이 불이익 처분이 진짜로 행정처분은 아니고요. 이것은 사법상 행위에 불과하겠죠. 당해 근로자가 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뭐가 있다고요? 노동위원회 제도, 노동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만들어 놓고 있는 취지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밑에 독임형, 독임제와 합의제 행정청에 대한 설명은 수업 중에도 너무 많이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냥 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가 즉 행정위원회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가 그런 차이죠. 그런 차이고 합의형 행정청도 역시 얘도 행정청은 맞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합의제 행정청과 그 대표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표자. 이 얘기는 읽어보시면 역시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대체로는 합의제 행정청,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처분을 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이와 같이 공정위의 부가처분이라거나 아니면 행심위의 재결처분이라거나 이런 부가처분 취소를 제기할 때 그리고 재결처분 취소를 제기할 때 피고가 누가 되죠? 피고가 공정위가 되고 행심위가 되죠. 그 위원회 역시도 뭐니까 합의제 행정청이 맞으니까 사람이 한 명이다 여러 명이다에 따라서 행정청이다 아니다가 달라지는 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고를 그 합의제 행정청 즉 위원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되겠지만 대표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대표자가 되는 경우 맨 밑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행정소송에서 4가지 종류 중에 세 번째 거 민중소송이죠.
민중소송. 어,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조금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과 직접 관련 없을래나? 저기 법제처 들어가시면요. 법제처 들어가면은 요번 3월달 3월 12일일 겁니다. 3월 12일 이번 주 목요일. 저는 목요일 날 황자가 TV 출연해야 돼갖고 못 볼 것 같은데 그 3월 12일 날 우리나라 그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을 제정하는 공청회를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거 제정하면 우리가 독일 뛰어넘을걸요? 뭐 우리는 진단 키트도 제일 먼저 만들었잖아. 법제처가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법제처에서 진짜로 만들려나 봐요. 행정기본법을 행정작용기본법인가 이름을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어놨던데 그래서 모든 행정작용에 있어서의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는 세계 최초 행정법의 단일법전 구성 시도를 지금 우리나라 법제처가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이건 뭐 달나라에도 없어요. 야, 대박이죠.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똑똑해. 그렇고요. 이 민중소송이요.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 민중소송을 공익소송이라고 이름을 바꿔놓긴 했죠. 지금은 어쨌든 민중소송이고요. 이런 선거소송을 제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피고는 원래대로 선관위라는 행정위원회가 아니에요. 선관위 짱이에요. 대표자가 돼요. 근데 이 선거소송, 당선소송 요게 4.15 총선 끝나고 나서 개 짱나는 새끼들 당선되면 우리가 제기한 소송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출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객관식에서도 거의 안 내는데 내겠습니까? 공직선거법이 워낙 복잡해서 문제를 출제 잘 안 해요. 뒤에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한 노동소송. 그 앞에 있는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은요. 선거소송은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당선소송은 요 새끼 하나 딱 찍어놓고 너 이 새끼야 당선 무효야.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선거소송, 당선소송은 출제 가능성이 낮고요. 우리 쪽에 이 노동소송은 출제 가능성이 엄청 높죠.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그래서 원래는 합의제행정청 얘가 피고가 되는 게 맞지만 이렇게 대표자가 피고가 될 때도 있다.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항상 답안에 포함시켜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합의제행정청의 대표자 중노위장 어디 있죠? 근기법에 있죠? 아니죠. 노조법에 있죠? 아니죠. 노동위원회법에만 있어요. 이 말은 오직 노동위원회법에만 노동위원회법 27조 1항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우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우유, 네, 좋습니다. 곰탱이님, 안녕하세요. 네, 한재현님, 방가르, 단가르, 무슨 말이야? 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필요적 재심 절차의 문제. 이건 목차 한번 보세요, 목차가 아주 깔끔해요. 그러니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분을 했어요. 초심 판정이죠. 이에 대해서 불복할 때 뭐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야? 중노위의 재심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필요적 재심 절차, 그에 관한 문제. 이런 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다? 다 내 머리에서 나오는 거다. 노동 구제 절차에 관련된 논문도 그리고 교과서도 기본서도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제가 구성을 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첫 번째, 노동위원회 절차 보시면 아라비아 1번이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판정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이 바로 재심 판정이에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에 있어서 기각과 인용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2번 보시면 위법한 지방노동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해요. 이거는 이제 뭐겠어요? 진호위 처분이죠. 이건 행정처분이 맞고요. 우리 선생님은 원래 멋지죠. 가진 게 대가리밖에 없어. 네,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와이프가 없다는 뜻이죠. 와이퍼 아니요. 와이프. 그래서 다시 아라비아 번호로 가시게 되면 문제점은 언제나 쓰는 거고요. 재심판 청구 금지입니다. 재심판 청구 금지 근기법, 노조법, 노동위법에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어디에도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행정심판이잖아. 행정심판이면 보충적으로 일반법인 행심법 적용을 받을 겁니다.
행심법에 보면 51조에 재심판 청구 금지 규정이 있어요. 같은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은 단 한 번만 가능하다. 뭐 정확하게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처분이나 부작위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재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다. 뭐요? 원래 심판이 대상이 되었던 처분이요, 부작위요, 그리고 이거의 결론이요. 결론으로 나오는 네, 재결에 대해서는 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심판 제기할 수가 없어요. 법조인은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를 말하는 거죠. 네, 저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2년 하다가 때려쳤어요. 불쌍하죠. 네. 불쌍해. 내가 생각해도 불쌍해.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크리스찬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기도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 로스쿨이 야간이 들어오기를 그러면 제가 거기는 꼭 가려고 합니다. 거기는 네. 현재 있는 로스쿨을 못 가요. 나이가 많아서 안 받아주더라고요. 안 받아주고요. 네, 나이 많은 새끼는 꺼져! 이래요. 하지만 방송통신대학은 원래 나이 많은 새끼를 받기 위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직장인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방통대에 꼭 네, 로스쿨이 도입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자들을 도와주려고 지금 내가 유튜브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 네, 신성원님 늦으셨습니다. 나이가 야속한 게 아니죠. 네, 자본주의 사회를 깨부셔야 되는 거야. 못 깨부시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동행팀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동행팀 언제나 응원합니다. 아, 내가 동행팀이구나. 그래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 못합니다. 행정심판 다시 청구 못하니까 행정심판을 거쳤으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요게 이제 베이스를 깔았어요. 깔았죠?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진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우선 뭐 어떻게 한다고? 뭐랬는 거야 내가 지금? 지금 채팅이 눈앞에 막 어른거려가지고 소송을 어디에밖에 못 제기한다고? 재결에밖에 못 제기한다고? 여기 재결주의 적용되죠? 재결주의가 적용돼서 밑에 봐요. 4번 아라비아 4번 재결주의는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바로 행정소송 제기하기 전에는 심판을 꼭 거쳐라 라는 전치주의 연결이 됐죠.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전치주의와 재결주의가 적용이 되는데 요 흐름 잘 기억해 놓으세요. 흐름. 그런데 뭐라고? 밑에 아라비아 5번 무효확인 소송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무효확인 소송은 뭐가 적용 안 돼요? 전치주의가 적용이 안 되죠. 대량성, 전문성의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결주의까지도 한 번에 돌파해버립니다. 전치주의의 예외고 재결주의까지 파괴해버리고 무효확인 소송은요. 어떻게 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그거고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드렸던 내용이 바로 뭐냐면 그런데 초심 판정에 대해서 바로 무효항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근데 아니 자기 뜻으로 재심을 거쳤을 수는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잖아. 임의적으로 필요적이지 않다는 것이지 거치지 못한다. 금지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금지된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거칠 수는 있어요. 중간에 재심을 거칠 수는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초심 판정하고 재심 판정하고 두 개가 등장한 상황이 오죠. 처분하고 재결하고 두 개가 등장한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때는 재결주의가 다시 부활해요. 그래서 재결주의 대상적격 규정에 따라서 재결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한 상황이 무효확인송에도 올 수 있어요. 어떨 때? 자신의 의사로, 자신의 뜻으로 재심을 거쳤을 때입니다. 흐름을 쭉 봤고요. 흐름을 봤고 여러분들이 뭐 50분이 벌써 다 돼버려가지고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 요거는 언제 할까? 뒤에를 금요일날 할게요. 금요일날. 원래 수요일이 노동행정 논점 세트 하는 날이고 금요일이 최신 판례였는데 노동행정으로 돌리기로 했잖아. 그래서 논점 세트로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교과서로는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같이 병행하는 것. 이거는 혼란이 아니라 시너지가 나올 수 있어요. 시너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금요일날 제가 또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뭘 읽고 오시냐면은 뭐 앞에 있는 내용은 별거 없어요. 뭐 읽어보면 그렇구만 뭐 이렇게 생각이 들 건데
네, 요거요. 요거 어디냐면은 중간에 파랭이 박스 있죠. 파랭이 박스. 제가 제목에다가 매직 플러스라고 해놓은 거, 매직 플러스라고 해놓은 거, 회사 내 재심 처분을 거친 경우 구제 신청의 기산일은 이거예요.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심은 중앙노동위의 재심이 아닙니다. 중노위 재심이 아니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회사 내에서 재심을 신청한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뭐 지금 뭐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재심 신청하겠어 막 그런 게 그냥 걔네들 당규에 있는 거예요. 재심 신청 절차가 회사도 다 이런 재심 신청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의 재심을 거쳤을 때 과연 언제부터 그 3개월이라는 구제 신청의 제척 기간을 기산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련된 판례를 제가 쭉 이렇게 모아서 밑에 보면은 판례 비교, 그 다음에 관련 규정 비교 이렇게 다 자세한 설명을 친절하게 해놨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입니다. 예, 이걸 왜 이거를 논하는 거냐면, 예, 목표가 뭔지, 목적이 뭔지는 꼭 명확히 해야 되겠죠? 예, 뭐 때문에 그래요? 신청권 때문에요. 신청권. 3개월이 지나면 해고 등을 받고 나서 3개월이 지나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상실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청권이 인정되냐 안 되냐 이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척 기간이 지났냐 안 지났냐 3개월 이거를 살펴보게 되고 그러면 언제부터 3개월을 계산해야 되냐 안 되냐 이 문제가 생길 텐데 평소에는 문제가 없다가 회사의 재심을 거쳐서 왔을 때는 그걸 언제부터 계산해야 될 것인지가 이게 쟁점이 걸려버려요. 그래서 회사 내 재심을 거쳤을 때 회사 안에서 재심을 거쳤을 때 과연 노동위원회는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신청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읽어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시간이 돼서 저는 또 10시에 또 넘어가야 돼서 시간이 돼가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또 바로 하죠. 내일은 토막살의 기출연습 또 문제 푸는 시간입니다. 일반 행정도 50% 출제되니까 결코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봐요. 안녕.